제가 쓴 책인데요.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편, 치료편인데, 제가 치료편에 보면은 책을 마무리하며 그 치료편 페이지 256편에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쓴 내용 중에 보니까요. 259페이지에 암세포가 즉 통증이 전이된다는 게 말이 되냐? 즉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통증은 옮겨가는 게 아니다. 또 요즘 우리가 인체 파동 원리의 핵심 원리인 예전에는 그걸 이제 프랙탈 개념처럼 오작동의 관점에서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세포가 어떤 에너지 모양을 갖춘다고 한다면은 전체 모양도 똑같은 에너지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통증이 옮겨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되고 대장암이 간암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혈관이나 임파 조직을 따라서 전이되기도 하겠지만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혈관이나 임파 조직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전달이 되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동 원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오른쪽 발목에 삔 통증이 제일 통증이고 제일 오작동인데 오른쪽 발목에 아픈 그 통증이 혈관을 따라서 신체 조직을 따라서 신경이나 근육 조직을 따라서 오른쪽 발목에 해당되는 제2통증 자리, 예를 들면 왼손에서는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통증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동시현상이다, 균형현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시작점이 어디냐? 어떤 분들은 중국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중국 우한이 출발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제가 한때 제 블로그에 다음에서 남창규 한의원 또 유튜브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라는 다음 블로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풍토병이다 라는 글을 썼다가 어떤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삭제했던 글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염병이다라는 것도 실제 사람을 통해서 즉 어떤 감염자, 보균자, 확진자를 통해서 비말 감염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도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제천에 좀 어느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은 예를 들면 어상천이다 또는 라고 했을 때 아무런 주변 동네랑 교류가 없는 시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산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즉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아서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이나 또는 특정 정치단체 또는 추석이나 김장 같은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생적인 현상이다. 즉 그걸 또 부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유럽에서 생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과 중국에서 생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동아시아에서 생기는 바이러스 유형과 미국에서 생기는 바이러스 유형들이 다르다. 또는 처음 바이러스가 했을 때 그 바이러스와 지금 2020년 11월 말에 제천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형은 같을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는 획일적으로 예방 백신, 치료 백신을 정형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 적용이 된다. 이게 바로 한의학이 동양학문이 또는 인체파동 원리가 얘기하고 있는 원리라는 거죠.
저도 어찌 보면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대세가 코로나로 뒤엎는 마당에 마치 반론처럼 또는 부정하는 것처럼 하는 내용들이 수 있어서 어찌 보면은 또는 인민재판처럼 또 이렇게 한 언론에 또는 주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정부에 역행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주저하다가 그래도 그런 유홍준 교수님의 그런 인물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면만이 아니라 나쁜 어떤 면에서는 좀 결함적인 부분 즉 안중근 선생님의 글씨가 가장 황금기 찬란했던 마지막 시기에 쓴 글씨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더 젊은 시절 미숙한 배움의 과정 속에서 놔뒀던 어떤 글씨들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관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시골 한의사 남창규의 어떤 생각 또 사견도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마스크를 통해서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통해서 비말 감염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초창기에도 저희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바로 옆에 있는 2m 거리에 있는 밀접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다. 파동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원장실의 한쪽 구석 모서리에서 울리는 공명 울림은 가장 반대편에 즉 시소의 예를 들면 이거 막대기로 표현한다면은 한쪽 끝의 문제는 바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시소의 반대편인 대각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순환에 의해서 이게 찬 공기는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제2오작동인 거고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든 뭐 직접적인 접촉이 많이 문제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너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문제다 해서 외지인들 관광객들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런 상황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서로 아픈 사람들을 또는 확진자라든지 감염 매개체를 구상권을 청구한다, 벌금을 물린다,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 차원에서 비난의 상대로만 볼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 형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포용하고 감싸 안아야 될 대상으로 보자.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적대 박멸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고 그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더 움츠러지는 이즈음이지만 열심히 힘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